화양연화 파트 1. 방탄소년단이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하며 전설의 시작을 알린 노래 I Need You. I Need You의 뮤직비디오는 현재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리지널 버전의 뮤직비디오가 19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청춘의 양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I Need You 뮤직비디오의 오리지널 버전에는 아이돌 뮤직비디오라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사람들에게 맞는 장면뿐만 아니라 슈가가 방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비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장면들 때문에 오리지널 버전이 19금 판정을 받아 소속사는 문제되는 장면들을 뺀 15금 수위의 뮤직비디오를 먼저 공개했죠. 편집한 버전의 뮤직비디오는 멤버들이 보기에도 스토리가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요. 팬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방탄소년단 화양연화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뮤직비디오인 만큼 오리지널 버전의 I Need You 뮤직비디오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위와 같은 이유 말고도 너무 어이없고 억울한 이유로 영상이 삭제되기도 했었죠. 허위 저작권 신고. 방탄소년단 정규 3집을 시작하는 수록곡 싱귤러리티의 음원 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제니의 솔로, 그리고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라이키, Yes or Yes까지 모두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가 삭제되어서 많은 K-팝 팬들을 당황하게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작권 신고로 인한 삭제였죠. 하지만 저작권 신고를 한 회사의 이름이 이상했는데요. K-팝 뮤직비디오에 허위로 저작권 신고를 한 회사는 에이플렉스 소프트웨어 프라이빗 리미티드, 인도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불법 복제 컨텐츠를 원작자를 대신하여 게시 중단 통지를 보내주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이 회사가 허위 저작권 신고를 하여 원작자의 게시물이 유튜브에서 삭제된 피해자들도 많았는데요. 다행히도 해당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들은 약 50분 후 복구되었다고 하죠. K-팝의 멋지고 예쁜 뮤직비디오들이 인도의 한 이상한 회사 때문에 영구 삭제될 뻔했네요.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두 개의 뮤직비디오에서 몇몇 장면을 삭제해야 했는데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은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었죠. How You Like That의 뮤직비디오에는 힌두교의 신 중 하나인 가네샤의 모습이 등장했었는데요. 인간 몸통에 코끼리 머리를 가진 가네샤는 힌두교에서 지혜와 행운을 상징하는 신이죠. 인도에 사는 팬들은 힌두교 신은 대중음악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장난감이나 받침대, 미학적 조형물이 아니라며 항의했고, 이는 미국 뉴욕타임즈에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YG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말하며 뮤직비디오에서 관련 이미지를 삭제하는 일이 있었죠. 또한 럽시걸스는 제니의 간호사 복장이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서까지 해당 장면에 대한 항의를 하자 YG는 간호사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해당 장면은 특정한 의도가 없었고 왜곡된 시선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죠. 이와 함께 해당 장면의 편집을 고민하며 논의 중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간호협회까지 항의하자 결국 YG는 간호사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하며 해당 장면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레드벨벳. 레드벨벳의 데뷔곡인 행복의 뮤직비디오도 문제의 장면으로 인해 삭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해당 뮤직비디오가 문제가 된 이유는 지나가는 영자신문의 내용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연상시키고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장면이 미국 9.11 테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일본 매체에서는 다수의 희생자를 낳은 비극을 뮤직비디오에 사용한 무신경함에 혐한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며 거센 비난을 했는데요. 이에 SM 측은 뮤직비디오 감독에게 문의를 하였고 단순 콜라주 기법의 이미지 소스를 사용하였을 뿐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밝히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드벨벳의 행복 뮤직비디오는 초반 조회수 약 200만 회를 그대로 날려버려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뮤직비디오는 현재 약 1억 1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거친 키스신. 마마무의 네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데칼코마니 뮤직비디오도 문제되는 장면으로 인해 삭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되는 장면은 마마무 멤버 솔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장면이었죠. 몇몇 팬들은 남성이 여성을 힘으로 제압한다는 것이 모욕적이고 폭력적으로 보인다며 비판했는데요. 마마무의 솔라는 이 장면에 대해 박력 있는 여성 컨셉으로 인해 멤버 4명이 다 같이 키스신을 찍게 되었는데 3명은 박력 있게 리드하는 것으로 연출하였기 때문에 한 명쯤은 다른 느낌으로 찍으면 어떨까 해서 나온 장면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의도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되면서 해당 장면은 삭제 후 수정 및 교체되었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솔로 가수로 멋지게 자리 잡은 최애나는 헤이트 로드리고 뮤직비디오를 삭제 및 수정해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해외 팝스타 로드리고의 사진이 담긴 장면들 때문이었죠. 뮤직비디오 삭제에 대한 소속사의 답변은 많은 K-팝 팬들을 당황하게 했었는데요. 소속사는 일부 장면에서 상표권,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뮤직비디오를 비공개했다고 했죠. 이에 팬들은 사전 협의 없이 사진을 쓴 것이냐고 황당해하며 소속사의 안일한 일처리를 비판했는데요. 이후 소속사는 뮤직비디오를 수정하여 재업로드했습니다. 예나의 헤이트 로드리고는 뮤직비디오의 문제 말고도 아무리 반어법이라고 할지라도 실존 인물의 이름 앞에 헤이트라는 좋지 않은 뜻의 단어를 적은 곡 제목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예나는 해당 곡의 활동을 빠르게 접기도 했었죠. K-팝 아이돌의 이미지와 저작권이 소중한 만큼 해외 스타들의 이미지와 저작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트레이싱 의혹. 전소미가 약 1년 10개월 만에 컴백한 곡 패스트 포워드도 문제가 되는 장면으로 인해 뮤직비디오를 삭제해야 했는데요. 뮤직비디오 속 등장하는 캐릭터 때문이었죠. 해당 캐릭터는 일본 유명 만화가 타카하시 루미코의 시끌별 녀석들에 등장하는 라무라는 캐릭터와 유사한 그림체에 몇몇 사람들은 트레이싱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트레이싱이란 원본을 밑에 두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작품에 대해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뮤직비디오 속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삭제하고 뮤직비디오를 재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카피 이슈였지만 소속사의 빠른 사과로 사건을 일단락시켜서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삭제되었던 K-팝 뮤직비디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노력으로 탄생하는 뮤직비디오이지만 의도치 않은 장면이 오해를 낳으며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죠. 이런 경우에는 재빠른 사과와 수정이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